백운기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제 시간이 없어서 댓글 당첨자 소개도 제대로 못하고 끝냈지요. 죄송합니다. 어제 당첨된 스타트님 아주 좋은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글을 주셨지요. 그 내용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스타트님 글인데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철이네요. 제발 민주당은 민주가, 국민의힘은 국민이, 정의당은 정의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 보내주셨는데요. 스타트님의 말씀처럼 그런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의 첫날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스타트합니다. 네, 9월의 첫날 시사 1분지 문을 함께 열 4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현건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신인규 대변인은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모셨는데 오늘 패널로 나오셨는데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요즘 가장 핫하신 분이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상한가, 상종가를 치고 계신 분을 모시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네, 뭐 요즘 저희 당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도 예. 마음은 좀 무겁지만 그래도 오늘 방송은 좀 밝게 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뉴스를 만들어내니까 오늘 또 국민의힘 소식부터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전국위 소집 요구에 맞서서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고, 또 윤핵관 중에 왼팔이라고 할 수 있죠. 장제원 의원이 이 선으로 물러나겠다, 이렇게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과연 이런 파도를 어떻게 넘을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원장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그리고 전당대회 의장까지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직을 사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제 의총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소신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또 당의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고심한 끝에 이렇게 저희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신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한 건데, 장성철 소장, 멋있는 일입니까? 전 도망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소신과 생각과 판단이 중요하다면 그 소신과 판단이 당의 입장과 당의 방향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중진 의원으로서 노력을 해줘야죠. 본인 초선 의원도 아니잖아요. 당의 가장 큰 중진이고 어른입니다. 그러면 따끔하게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난 내가 가진 권한을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과 보수우파 진영을 지키겠다 라고 해야지, 본인은 멋있는 말을 해놓고 미안, 안녕, 도망간 거잖아요. 이거는 가장 비겁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비대위 만들 때도 서병수 전국위원장이 당시에 맨 처음에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처음에 있었죠. 이랬죠. 이 상황은 비대위 갈 상황이 아닙니다. 예. 전국위원회 나가 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전국위원회 열겠습니다 라고 입장을 바꿨어요. 하루 만에. 왜 바꿨겠냐고요. 이것은 다른 어떤 외부의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소신을 꺾는 중진 정치인, 과연 올바른 선택을 했느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일을 후회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것도 평가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근데 본인이 너무 많은 말을 했어요. 지난번과 같은 두 번
두 번 같은 실수를 잘못은 할수 없다. 잘못은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기 위해서 본인이 막어야죠. 댐 역할을 해야죠. 그냥 댐에 숨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다 숨을 대서 죽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면 그걸 고쳐야지 도망갔다. 네. 신인규 변호사도 도망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일단 그 사실 전국위 의장이라는 자리를 일반 국민들께서는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예. 이번 아니었으면 그렇게 들을 만한 자리도 아닌데 사실 당 내부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국회의장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상당히 명예로운 자리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병수 위원장이 이제 소신만 밝히고 비대위가 잘못됐다 하고 이제 결국 자리를 물러남으로써 이제 부의장이 이제 대행을 해서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외에 있는 전직 상근 부대변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 사실 이 부당함을 알리고 끝까지 저항하려고 지금 애써 노력하고 있는데 더 큰 책임과 더 큰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물러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의원총회의 그 결과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당헌에 보면 당헌 55조에 의원총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 예. 9개 항이 있는데요. 당무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원총회라는 데는 의원들끼리 상임위원장 누가 할 거냐, 뭐 어떤 정책 법안부터 할 거냐 이런 거 정하는 곳이지 당의 지도체제가 비대위냐 아니냐는 당무거든요. 그건 의총회 권한이 아닌데 지금 의원총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거길 따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잘못돼 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의 주인이 당원이냐 당의 주인이 국회의원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서병수 위원장님의 발언은 당의 주인이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고요. 저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월급 주는 공복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공복들이 지금 주인들한테 대드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히 주인들이 꾸짖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무는 어디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고요. 전당대회를 매일 열 수 없지 않습니까? 전당원이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이 전국위원회. 지금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사퇴한 겁니다. 예. 서병수 위원장은. 그 전국위원회가 상임전국위원회에다 위임을 또 하고 상임전국위원회가 또 위임한 곳이 최고위원회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최고위원회로 갈 거냐 비대위로 갈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라인이 다르다. 의원총회는 의원들의 모임인 것이지 본인들이 당의 당무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권위를 찾고 있는 호남선 열차 시간을 경부선이 정하는 격이네요. 굉장히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과거에는 용인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총재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 정도가 아니라 국회의원들 공천까지 하던 시대를 우리가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머리털 나고 나서 본 시대는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을 엉터리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도 왜 룰을 안 지키냐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허용됐다고 해서 지금도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장성철 소장님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래서 앞에 계신 장윤미 변호사님이나 현근택 변호사님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적이 맞는 말인데 이제 어찌 보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거든요.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이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최고위원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그다음에 뭐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그다음에 최고위원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의원총회에서 많이 하죠. 의원총회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그 국회 내 원내 기구로 돼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은 당규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좌지우지하고 그게 이제 의원총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은 당규상은 원내 기구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의사결정을 하죠.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 자체를 다루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보면 사실은 이게 최고위원은 지금 비대위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국이나 상임 전국위를 보면 다 뭐 제적위원, 전국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1, 4분의 1 하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최고위원 아니어도. 그러니까 최고위원에서 결의 안 해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걸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 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비대위원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법적 권한은 없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이제 전국위원을 모아서 뭘 하는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움직이고 나중에 법적 대응은 이제 그 3분의 1, 4분의 1 제적위원 찬성으로 가려는 그런 거죠. 신윤기 변호사 말씀 들어보면 설사 의원총회를 열어서 무슨 의견을 모은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비대위를 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 글쎄 뭐 이제 우리 의원들의 뜻은 이러니 참고하시라 뭐 이렇게 하는 게 또 옳은지는 몰라도 한다면 그런 정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 제가 결정문을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제가 아무래도 당원들을 예. 대리해서 이 가처분 인용을 받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주장했지만 거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 당의 총의라는 말이 나와요. 모두의 의사를 모아야지 비대위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총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총의를 지금 위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당대표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 밉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들이 2년 동안 권한을 위임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비합법적인 절차로 지금 몰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법정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법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비대위는 무효다. 왜 무효냐? 헌법, 정당법, 당헌에 위반돼서 무효라는데 어떻게 이거를 뚫고 나가겠습니까? 헌법의 위반이라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총의는 뭐냐면은 최고의원들 그리고 당 대표 사이에 이견이 없으면 총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 대표가 위임의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러나겠다, 우리 비대위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비대위를 가는 거라는 것을 총의로 해석을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결정문도 안 읽고 본인들은 과거에 해오던 습관 내지는 뭐 법률지원단장들 뭐 율사 출신들 몇 명이 뭐라 얘기하니까 거기에 권위가 있다, 판사 출신이 이렇다더라. 아니 판사 출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가처분 기각된다고 얼마나 얘기해서 제가 힘들었는데요. 근데 뭐 결국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결국 인용을 받고 나니까 지금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입맛에 맞도록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좀 제대로 보시면 예.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합의를 총의로 볼 수 있다. 아니면 전당대회를 새로 열어서 예. 아예 신임을 묻든지 뭐 이런 식입니다. 일단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원총회 결의로 비대위 설치한다 뭐 이런 것은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건 또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일단 의총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장윤미 변호사. 네. 뭐 박수 치고 그냥 끝내버렸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걸 비공개로 표결에 붙였다고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네. 뒤집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비대위를 설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대충 뭐 이야기 좀 하고 박수 쳐서 끝내는 거 이것은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나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이고요. 일단 사법부의 판결이 본인들의 동의가 안 되더라도 수긍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는 그걸 전제로 다른 수순을 밟아나가는 게 맞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못 풀어서 사법부 판단을 한번 받아본 거잖아요. 그런데 불리한 판단이 나오니까 어디 출신이다 이라더라, 왜 우리가 연찬회를 갔을 때 했다더라, 이거야말로 변죽을 울리는 주장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결정문의 어떤 함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비대위 체계로 지금 신민규 변호사님 짚어주신 것처럼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지는 비상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비상 상황임을 따져보려면 굉장히 엄밀하게 따져야 된다라고 또 써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전당대회에서 모아진 거를 무효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셀프로 그걸 초래하고서는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걸로 비상 상황이다라고 규정 짓고 지금 비대위까지 온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대위로 가는 거를요, 지금 박수로 추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고 법원이 보고 있고 누구보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하나하나마다 법적 조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속물이 이게 하나하나의 행위마다 다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전제는 비대위 체계로 가는 게 법적으로 온당하지 않고 헌법, 정당법,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라고 판단이 내려졌는데 그 전제를 무효화할까 허물어버리고 간다?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하면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승점만 올려주는 길로 가고 있다. 본인들이 축출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 그 정치적인 영역만, 입지만 넓혀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조금만 추가해도 될까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저도 이제 국민의힘 당헌당규 다운받아서 항상 보고 다니거든요. 요즘 하도 많으니까. 근데 당헌당규 어떻게 돼 있냐면 거수 또는 기립을 원칙으로 한다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 3분의 1 요구했을 때는 직접 비밀 투표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박수를 치는 건 원래는 없는데 어찌 보면 이제 관행상 그동안 해왔던 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예. 더 중요한 건 문제 뭐냐면 지금 신 변호사 말씀처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로 간다는 그 자체가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의미 없는 얘기 약간 하고 있는 거죠. 되게 박수라고 하는 절차는 만장일치를 만장일치 그렇죠. 할 때 의견이 안 나올 때. 의견 없으시죠? 그렇죠. 의견 그러면 없을 때. 만장일치로 뭐 근데 지금 뭐 의원총회뿐만 아니라 밖에 나와서 벌써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중진 의원님들 안 된다고 했으면 이건 박수치고 만장일치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럴 수는 있을 것 예. 같아요. 115명의 의원이 있는데 의원총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대략 한 66명? 그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나간 거죠. 와버렸다? 네, 그래서 예. 마음에 든 사람들만 남아서 박수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국민의힘 요즘에 좀 이례적인 게 대체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쇄신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좀 이런 목소리 내는 게 초선 재선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참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 2020년도 총선 결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왜냐하면 2020년 총선에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거의 전멸했어요. 그랬죠. 충청권, 예. 수도권, 인천 전멸했거든요. 남아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영남권 의원들이에요. 거기에 초선 재선 의원들. 그분들은 민심을 따르는 것보다 야 우리가 윤핵관이나 대통령한테 밉보이지 않고 다음번 2024년도에 공천만 받으면 우리 지역에서는 민심이 나빠져도 우리는 당선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당이 뭐 어떻게 되든 일단은 내가 살 길을 먼저 찾아보자. 그것은 결국에는 충성하는 거다. 일단 공천받고 보자. 그래서 쇄신의 목소리가 오히려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다 죽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한 치 앞도 못 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국민의힘이 참 초재선 의원들이 쇄신 얘기하고 개혁 얘기해야 되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다른 얘기 하다가 내부 총질 이렇게 규정받아 버리니까 다른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서병수 의장이 그만두었으면 정국이는 누가 소집해요? 윤두현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예, 부의장이 이제 예. 수집을 하게 되는데 직무대행 하는 거죠 또. 예. 그 직무대행을 너무 의장은 좋아해요. 직무대행당이구만. 직무대행당이죠. 사회적으로 구매 대행, 무슨 배달 대행이 많다 보니까 예. 당까지도 따라서 직무대행으로 직무대행. 네. 근데 윤두현 대행당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윤두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쭉 보니까 거의 뭐 윤핵관들하고 궤를 같이 해요. 그래서 그냥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열어서 그냥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좀 봐야 되고 장제원 의원이 그만뒀는데 그러면 윤핵관 대행도 한 명 또 나와야 되는가요? 이거는 다르게 봐야 돼요. 정말 장제원 의원은 대략 열흘 전부터 아 대통령이 나를 신임하지 않는구나. 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는 분위기를 읽었어요. 그 분위기의 첫 번째가 대통령실에 있는 장제원 의원 라인 비서관, 행정관들이 거의 지금 그만두고 나가고 있잖아요. 이 사인을 읽은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찬회 때 11분 늦게 가고 11분 먼저 전에 나왔다는 나오고 거죠. 이런 것들은 대통령과 좀 부딪히기 싫어한다. 보기 싫어한다. 좀 민망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한다.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에 대한 신임 신뢰를 거둬들였다고 하는 징후가 뭐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박순애 교육부총리에 대한 추천을 장제원 의원이 했대요. 그래서 들은 얘기는 아니 왜 어떻게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을 추천을 했느냐라는 것부터 점점 신임이 없어졌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하고 이렇게 사달이 안 나게 깨끗하게 정리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달을 만들었느냐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장제원 의원 때문인가요? 장제원 의원이 결국에는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는 비대위 가는 게 아니고 거리 상태도 아니고 사고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직무대행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장제원 의원의 핵심 관계자인 박수영 의원이 장제원 의원과 함께 초선 의원들 초재선인가요? 초선 의원들 한 34명 연판장 해가지고 비대위 가야 된다라고 주장해가지고 당이 갑자기 그냥 비대위로 확 가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은 장제원 의원이 지금 이상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요? 체리 따봉은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왜 내가 밝히지 않은 체리 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고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칼이 잘 들어가지고 깨끗한 면을 통해서 고기를 손질했어야 되는데
톱으로 손질을 막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고기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능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뒷받침만한 제대로 된 능력이 없구나라고 대통령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조금 보강 예. 설명을 드리면 왜 장제원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근데 그냥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인 비서실장이 장제원 의원이고요. 그리고 뭐 그때 뭐 브라더스 대전 해가지고 권성동 그 원내대표와 식사를 드신 분이 또 일개 국회의원인데 장제원 의원이에요. 그리고 뭐 혁신 포럼 한다 하면 의원들이 의원총회보다 더 많이 가서 줄을 서거든요. 그게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혁신 무슨 미래 포럼인가 무슨 포럼이 있어요. 뭐 민들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장제원 의원은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본인이 개선에 나와가지고 차라리 권성동 의원이 좀 더 덜 비겁하다. 책임을 지면서 본인이 정치를 하는 것인데 뒤에 숨어가지고 이게 그 핵관이라는 용어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친분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뒤에 숨어가지고 호가호위하면서 익명질을 하는 걸 우리가 핵관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마치 이게 무슨 놀리듯이 뭐 누구랑 친하냐 마냐 이거 갖고 하는데 그 핵관의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대위 때도 보면요. 당시에도 의원들이 메머드 선대위에 대해서 아무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패배의 길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임승호 대변인하고 저하고 페이스북에서 처음 그 메머드 선대위 지적하면서 한번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숨어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그것도 비판받아야 되지만은 거기 가서 줄 서고 이 부당한 상황에 아무 말도 못하는 의원님들은 각자 본인만의 사고체계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있다면은 본인이 판단했으면 말을 해야죠. 근데 정치인이 위급한 상황에 말을 안 하겠다? 이건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근데 저는 현근택 대변인 저는 생각이 조금 예. 다른데요. 이건 장제원 한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사건을 보면 MB 사면을 이제 친이 쪽에서 많이 요구했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안 됐어요. 안 됐고 지금 앞에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김무성 전 대표한테 민주평통 부의장 얘기했다 철회하고 뭐 내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들이 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친이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정치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안 가겠다. 저는 이제 그런 시그널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의도 중에서 물론 뭐 친박 친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이 본인도 처음에 이제 입당할까 말까 고민했잖아요. 창당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어쨌든 손잡은 게 이제 그쪽인데 그분들에 대한 이제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본인 스스로 이제 독자적으로 좀 하겠다 정치를. 그러면 이제 남는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물론 뭐 장제원 라인이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여당 쪽 뭐 당직자든 아니면 관련된 정치하던 분들로 보는 게 맞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뭐 장제원 의원이 당시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추천했겠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지금 당과의 관계를 이렇게 절연하고 어쨌든 정치인 잘 못 믿는 거거든요. 이렇게 절연한다 그러면 그럼 무슨 동력으로 정치하겠냐.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뭐 검핵관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저는 꼭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는 장제원 의원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제가 보기에 아까 식칼 얘기했는데 톱을 지어준 거는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칼을 주든가. 근데 칼을 안 주고 톱을 줘놓고 왜 이렇게 썰었냐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그 칼칼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삼치삼치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근택 대변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하던 정치인적 그룹의 어떤 변화가 좀 생긴 것 같다 이런 시각이십니까? 네. 왜 그러면 그러냐면 누굴까요? 의원총회 전후에 지금 어저께인가 JTBC 보도에 의하면 의원총회 전후에 의원들한테 다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전화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거 빨리 비대위 그냥 가야 된다. 왜냐하면 중진들이 막 반대하고 이러니까 의원들이 흔들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초재선 분들이 뭐 일로 가야 된다. 새로 비대위 만들어야 된다는데 약간 흔들리고 있으니까 본인이 거의 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예전에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처럼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 총재까지 했었어요. 근데 2001년인가 아마 당 총재직 내려놓으면서부터는 당 총재란 게 없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정이 이제 분리되는 과정인데 지금은 그 중간에 있던 이제 장제원, 권선동을 빼버리면 본인이 직접 이제 당 총재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해라, 뭐 이렇게 가야 된다 한다 그러면 이건 역사 시계를 뒤로도 너무 돌리는 것이고 의원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초재선들이야 지금 장성철 소장 말씀처럼 나중에 공천을 생각하겠지만 정치 10년, 20년 한 분들은 알거든요. 이게 어떻게 어떤 후과가 나는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직접 이렇게 당을 직접 뭐 통치하겠다, 통화를 하겠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쉽지 않은 거거든요. 현근택 대변인이 말씀을 빨리 해도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 버렸다. 되게 빨리 했는데. 예. 네. 일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다람쥐님, 장제원에게 이선 후퇴가 있을까요? 대선 때도 이선 후퇴했는데도 인수위 때 귀신같이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장성철 소장?
네, 그래가지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하고 지금 어제 저러한 SNS상의 본인의 발표문은 어려운 상황을 잠깐 피해 나가기 위한 그렇게 하나의 보세요? 꼼수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아유, 또 전화 별- 받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죠.